안녕하십니까.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월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제 막 쏟아지는 때가 있어. 일주일에 보면요,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한꺼번에 이제 볼만한 영화들이 이제 개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참, 이렇게 볼 게 없을까 할 정도로, 가물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서운 추위가 내렸고요. 어제쯤인가요? 지금 촬영이 11월 23일인가요? 11월 23일 새벽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5시 35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발이 내리더라고요. 서리같이 막 왔는데, 쌓이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눈도 내리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꾼인데요. 꾼. 무슨 꾼일까요? 도박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꾼들이 있죠. 장사꾼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꾼은 아실 거야. 사기꾼을 말합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시종일관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끝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이 영화를 보면서 사기당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석들 하시고요. 자, 화려한 출연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분이 좋아하셨던 닉네임 길라임이 좋아하셨던 현빈님이 나오십니다. 현빈님이 나오시고요. 현빈이라는 배우가 시크릿 가든 이후로 계속 이렇게 좀 영화들이 이렇게 큰 히트를 치지를 못했어요. 공백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고 오랜만에 이제 어떤 큰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현빈을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 또 이제 그분 닉네임이 길라임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현빈이 성공하고 영화가 많이 이제 흥행을 하길 바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흥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빈 외에 유지태라는 배우가 나오죠. 유지태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박성웅이라는 신세계에서 춥게 오늘 날씨 좋다 이러는 배우, 거기다가 고석동이라는 배우,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좀 나와요. 기타 등등 이제 배우들이 나오는데 현빈, 유지태, 박성웅이라는 배우, 이 세 배우가 어쨌든 주도적이죠. 이 배우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제가 파트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사기꾼? 무신 안 하나? 나 그러다 걸리면 파트너요. 이광석은 해봤어? 한 방에 훅 간다. 걸린 되지. 본 얘기를 들으면 이광석이 관심이 볼 거야. 6개월에 따블. 아니 따따블. 안 얼굴이야?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이게 바로 잭팟 아닙니까? 역대급 포근해. 장두칠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두칠이 꼬리가 밟히려 널 보낼 리가 없지. 밟아야죠. 장두칠이 살아있습니다. 잡자. 그 꼬리. 이거 뗐습니다. 붙었어. 사장님께서 나랑 원하는 게 같으니까 어떻게 판을 키울 거야? 이번 수술 메인은 춘자. 판 다시 짜야죠. 팀플레이. 제가 술 한잔 사드려도 될까요? 걸려들었어.
평생 못 태어나오지. 장두철 위치 따려면 곽승건 숨 쉬는 것까지 감시해야 돼. 붙었어. 춘자가 시간 좀 끌어줘. 언론 쪽은 걱정하지 마시죠. 예? 한바탕 뒤져놓겠습니다. 걸려들었어. 조건이 좋군요. 잠깐. 너 뭐야 임마? 영장.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 나머지는 어떻게 판을 키울 거야?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제대로 한판 벌여보죠. 완전 계획적이었단 얘기네. 무슨 소리야? 줄 알았어? 이 새끼 싹 틀어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라고. 그런데 이 현빈이라는 배우가 이제 나오고 유지태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뭔가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현빈이라는 배우가 이 배역에 적합한가? 몸값이 비쌀 거 아니야. 굳이 이 몸값이 비싼 배우를 여기다 넣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빈이라는 배우의 그 연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혀 얼굴이 사기꾼 같이 생기지 않았거든. 물론 그렇다고 뭐 사기꾼적인 관상이 따로 있냐 이게 아니라 너무 깨끗하고 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 나중에 이제 사귀실 때 이제 이렇게 슈트를 입잖아요. 양복을 입고 나오면 확실히 멋있긴 하더라고. 남자가 봐도 아 현빈이 멋있구나. 아 참 멋있다. 잘생겼다. 대단하다. 길라임이라는 분이 빠질만하다. 뭐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를 볼 때 뭐 잘생기는 거 보면 영화를 뭐 잘생긴 거 보러 갑니까? 예? 그거 뭐 화보를 보러 가죠.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어떤이 나오네요. 아우. 그러니까 좀 카멜레온 같은 요랬다 저랬다 막 요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빈이라는 배우가 연기의 어떤 스펙트럼이 그렇게 다양한 배우는 아니잖아요. 잘생기고 어디 뭐 실장님, 본부장님 이런 걸로 나오는 스타일이라 그 본인이 했던 배역도 그렇게 다양한 역을 하진 않았잖아요. 뭐 악당 역을 한 적도 없고 뭐 살인마 역도 다양한 연기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내공들이 쌓여야 되는데 잘생기다 보니까 잘생긴 주인공 역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빈이도 요번에 자기의 어떤 연기의 어떤 패턴을 바꿔보기 위해서 사기꾼이라는 게 요런 역도 해보고 저런 역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 영화 내에서.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 오케이를 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물론 도전 정신은 좋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이제 유지태라는 배우가 그 전에 이제 올드보이라든지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를 보십시오. 되게 이제 선한 모습이잖아요. 선한 모습. 그 선한 모습에서 그 안에 악한 모습 그 악을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상이 더럽고 무서운 사람이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 유지태처럼 선한 얼굴에서 그 악한 모습을 끌어냈을 때 그랬을 때 더 무서워 보일 수 있죠. 더 악당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지태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가 근데 이제 또 그런 악당 역들을 유지태가 했기 때문에 별반 약간 좀 힘이 더 들어갔지 않았나. 이 영화에서 좀 힘이 더 들어간 약간은 오버페이스적인 그런 악당의 역할의 모습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쁘진 않은데 왠지 그래도 어색함은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의 연기력이 이 영화에서의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다른 영화들이 재밌는 게 있었으면 이 영화를 굳이 제가 개봉관 가서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꾼이라는 제목, 그 꾼이라는 제목 하나 보고선 가기에는 영화의 흥미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처음에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끌리는 영화가 있어요. 몇 달 전부터 나 이 영화 꼭 보고 싶어. 꼭 보고 싶어. 그래서 막 손가락 하면서 달력에 표시하면서 이 영화 개봉 날짜까지 하면서 꼭 보러 가야지,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 근데 어떤 영화는 그냥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근데 또 누가 공짜 티켓을 줬어. 그래서 그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영화 공짜 티켓이야. 그래도 굳이 이렇게 뭐 내가 이 추운 날까지 가면서 봐야 될 정도의 영화일까? 저한테는 사실 이 꾼이란 영화가 이제 그런 정도로 좀 느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그래도 한 주에 또 개봉하는 영화고, 또 한국 영화고, 또 현빈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 현빈이라는 배우를 뭐 그렇게까지 무슨 팬으로서 좋아하진 않으니까. 현빈이 나온 영화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은 자세히 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래도 이제 봐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은. 영화를 봤지만은 개봉하는 날 봤어요. 지금 뭐 촬영은 좀 며칠 돼서 이제 촬영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했죠. 이제 개봉관 가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60년대 영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팅이라는 영화가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이제 호흡을 마친 후 그 영화가 이제 공전 히트를 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두 배우가 사실 이제 콤비 플레이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기꾼의 내용으로 그 이제 내일을 향해 쏴라는 은행 강도의 이제 얘기인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사기꾼에 관한 내용을 해요. 그래서 큰 판을 짜서 한 사람을 이제 제대로 속이는 거야. 그 스팅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제 없었죠. 사기꾼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이 스팅을 통해서 사기꾼에 대한 영화, 범죄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어떤지 새로운 또 장르가 이제 돼버렸죠. 근데 사실 그 스팅이란 영화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이제 물론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지만 첨단 장비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변장술도 나오고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변장술이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현빈이가 이제 변장을 해서 나오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사기꾼들이 그렇게까지 변장술까지 하면서 사기를 칠까? 근데 그 변장술을 일반인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첩보 영화도 아닌 것이,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특수 분장으로 누군가를 사기를 친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만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현빈이라는 배우가, 그러니까 그 이제 극 중에 현빈이라는 그 캐릭터가 사기는 잘 쳐도 어떤 특수 분장에 능해가지고 누가 뭐 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남을 속일 정도로 분장을 해서 껍질을 막 꽉 벗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냥 물론 영화로서는 인정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예.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사기를 쳐서 뭘 해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기 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랬구나,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이 참 만들기 힘들어요.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거나 했을 때 정말 힘들거든. 누군가를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 사기에 대한 어떤 그리고 사기꾼들도 사기를 치려면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머리도 엄청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사기꾼들의 행각을 영화로 쳐야 되는데 또 판을 키웠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러니까 건국 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나와요. 그 최고의 사기꾼에 의해서 이 현빈의 아빠가 이제 그 시대의 그 사기꾼이
밀양을 해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떠야 되는데 그 담당을 맡은 거야. 그러니까 현빈이 아버지도 사기꾼이에요. 근데 밤안개인가 뭐 별 애칭이 있을 정도야. 그래서 이제 미리국을 시켜주는 거지.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 바닥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 살인마, 살인마래. 시대 사기꾼을 이제 싹 다 이제 쓸어버리고 사기 한번 치고 돈 챙긴 다음에 외국으로 이제 밀양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을 이제 현빈의 아버지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목격자를 없애야 되니까 자살로 위장을 해서 죽여버려요.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사기꾼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로 생각하라고 현빈이가 그 원수를 사기를 치겠다는 얘기인가. 잡아 죽이겠다. 만나야 되니까 사기를 쳐야 돼. 그러니까 건국 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사기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 유지태라는 검사가 붙고 뭐 여러 붙어서 그거 다 사기를 쳐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 최고의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기꾼, 그 사기꾼을 사기를 친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그거에 상응되는 사기의 어떤 레벨을 끌어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의 사기꾼을 속이려고 그러면 진짜 이 관객들조차도 깜짝하게 속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측들이 가능하다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짜자잔! 그렇게 뭐 놀랄 것도 뭐 이럴 것도 이야 이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겁다는 거야. 자, 너네 속았지. 관객들아 속았지. 짜자잔. 속긴 뭘 속아? 속긴 뭘 속아? 그냥 스스름하지. 그래서 꾼은 꾼인데 이 꾼은 별로였다는 느낌? 자, 이 영화의 빛과 어둠입니다. 자, 빛적인 부분에서는 오랜만에 현빈이라는 배우가 영화에 나와서 잘생긴 외모 그리고 슈트바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영화, 이제 사기꾼에 대한 이제 전면의 꾼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또 나왔네. 그래서 팀 플레이로 해서 누군가를 속인다. 자, 얘를 속이느냐, 쟤를 속이느냐. 아니야, 얘를 속여야 돼. 그래서 속고 속이고 시종일관 꾼들의 어떤 어떤 또 나왔네요. 그런 것. 야, 이게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떤 이제 매개체인가 봐, 이렇게. 참기름 같나 봐, 어떤 이라니, 저한테는. 아이고야. 그래서, 연결이 안 되네, 연결이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녹화 방송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가공되지 않은,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녹화 방송을요. 진짜 즉흥적인 거죠. 어떤 준비 없이 즉흥적인 저의 영화 리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꾼이 나와. 꾼과 꾼. 센 꾼. 더 사기꾼이 취하는 거죠. 사기꾼 위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입니다. 현빈이라는 배역이. 근데 너무 어설프다는 거예요. 영화상에선 대단하고 뭐 시대 뭐 사기꾼이다, 대단한 사기꾼이다 그러지만 막상 뚜껑 딱 까보면 관객들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사기가 넘어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속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 정도 수준 사기를 쳐서 이게 세계적인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사기꾼이라 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짜 사기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 콧방귀 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동네 그냥 어떤 평범한 아줌마들 치는 사기꾼들이 더 리얼하지 않을까. 황당무계한 방법식의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이제 껴 맞춰야 되겠죠. 사기를 쳐야 되니까. 큰 사기를 쳐야 되니까. 껴 맞추다 보니까 그 껴 맞추는 게 약간은 무리수고,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통쾌 상쾌 시원하구나, 대단하구나, 역시. 그래서 뭐 박수를 치기보다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다는 생각. 현빈이라는 배우의 연기에 대한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겠구나. 말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기꾼의 배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현빈이 부족하지 않나. 다른 데서 좀 내공을 쌓고 좀 이런 배역을 하지 않았나. 시종일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언밸런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어두운 부분에서 어둠이 많아, 이 영화는. 예, 어둠이 많다는 겁니다. 보고 나서 조금,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런 영화들이. 차라리 그냥 확 재미없든가, 그냥 막. 진짜 그냥 욕이라도 질건 해줄 텐데, 좀,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으면 무리수 두고, 이렇게까지 반전을 주고 싶으니까 또 무리수를 두고, 그럼 그 무리수를 두다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또 말이 안 돼.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끊겨. 근데 끊기서라도 무리수를 둬서, 하게끔 오버페이스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사기치는 영화들에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나중에 탁 치면서 혀를 딱 쳐야 되거든. 기가 막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완성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다른 영화보다 몇 배는 힘들어. 그래서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사기꾼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도 연출하는 것도 그거요.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번에서, 그러니까 노력은 했어. 도전은 했어. 그러나 그 도전이 관객들의 눈높이의 수준의 이 사기꾼 영화를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관객들의 야가 빠진 그 수준을 속이기에는, 그쵸? 관객을 완벽하게 속여야 되거든요, 이런 영화는. 자, 관객들한테 사기쳐야 되는 거거든, 영화가. 그런데 못 쳤어. 걸려들었어. 그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 라는, 까우뚱? 까우뚱? 그래서, 어때? 꾼이란 형이 어때? 애매한데? 애매한데? 누가 그러면 애매한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까?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러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꾼인데, 영화의 제목은 꾼인데 꾼이 없어. 예. 관객들이 바라는 어떤, 어떤 또 나왔네. 그런,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사기가, 우리 많이 봤잖아, 이런 영화들이. 하다못해 드라마, 드라마에서도 저기, 마동석 나왔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무슨 77, 무슨 사기단인지 뭔지. 거기가 차라리 더 나아. 시종일관 사기치고 드라마가 계속. 사실 그런 드라마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꾼이란 영화는 그 드라마 나에서 하는 팀 플레이랑 어설퍼요. 차라리 그렇게 팀이 꾸려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빈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가다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차츰 팀 플레이가 된다라는 부분, 나중엔 짜자잔! 이런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굳이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죠. 매치가 안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는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있게 만들어 놨어. 그러나 보는데 약간 의문점이 들고, 여기서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도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굳이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개 막 보여. 이건 좀 매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꾼이란 영화 재밌지도 재미없지도 않은 애매한, 그리고 또 애매한 사기를 당하느냐 못 당하느냐, 어떤 꾼을 말하는 건지 의아해한 영화였다. 여기까지입니다.